누군가가 말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뭐가 맞는 거고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한테는 아니고 다른 매매 상사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계약금 50만 원 내고 내가 며칠 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거셨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찜찜해서 이 차는 못 사겠다. 나 그냥 이 차 안 살래요. 계약 그냥 취소할래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게 나 이렇게 계약 취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좀 내가 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의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저 딜러가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좀 안타깝더라고. 그 구독자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정보를 하나 잘못 보고 이 차를 찜찜해서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취소를 하시고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었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냥 생돈 날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보도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뭔고 하니 이거예요. 자차 미가입 기간 동안의 사고 금액 미공개 차량과 우리가 헤이딜러 같은 데서 이렇게 기존 정비 내역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기존 정비 내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 좀 내용이 좋아가지고 구입하고 싶은데 자차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어도 보험 이력이 공개가 안 된다. 이렇게 보험 금액 공개 안 된 차량이나 아니면 미확정 붙은 차량 이런 차량들 구매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보험 이력에서 볼 수 있는 보험 금액이 의미를 가지는 차가 있고 의미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차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팔았던 K3 차량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성능지를 보면은 단순 교환이 엄청 많은 차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단순 교환이 있고 두 군데 판금 이력이 있는 차인데 이런 차는 보험 이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찜찜하잖아. 얼마나 사고 났는지 궁금하잖아. 그럴 때에는 보험 이력을 봐서 여러 건의 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데요. 180만 원, 35만 원, 127만 원, 21만 원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한 사고들이 여러 번 난 차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가 교환 내역은 많지만 한 번의 큰 사고로 이런 교환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짜잘한 사고가 몇 번 나서 이 사람이 좀 운전이 미숙해서 여기저기 긁고 다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에 대해서는 보험 이력을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 차는 현재 제가 아직 팔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이에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성능지를 봤을 때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는 만약 내가 보험 이력을 보고 싶잖아요. 보험 이력은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래 가지고 자차 미가입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나와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이 차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차는 이력 확인을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완전 무사고잖아. 만약에 중간에 뭔가 자잘한 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 쳐요. 그래도 어디 긁히거나 한 짜잘짜잘한 사고였겠죠. 아무것도 교환한 곳이 없잖아요. 이런 차들은 보험 이력이 궁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별게 없으니까 교환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차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차 미가입이라 2년 동안의 보험 이력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 차를 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K3처럼 이것저것 교환이 많은 거는 보험 이력을 봐야지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요런 완전 무사고 차는 굳이 보험 이력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능지를 최우선으로 믿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차량의 정비 이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헤이딜러 차량 이력 조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365 들어가서 차량 조회를 해가지고 정비 내역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성능지는 완전 무사고인데 정비 내역을 보니까 아니 뭐 휠하우스, 무슨 뭐 사이드 멤버, 뭐 리어 패널 이렇게 골격 부위를 수리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차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계약금 50만 원 날린 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분이 이 케이스였어요. 성능지는 너무 멀쩡한 차량인데 정비 내역을 봤더니 휠하우스 정비 이런 식의 글이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찝찝해서 나 이 차 못 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성능지입니다. 성능지를 최우선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정보들보다도. 다른 모든 정보들은 성능지 내용을 보조하는 수단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능지에서는 맞다고 돼 있는데 다른 뭔가 우리가 얻은 정보에서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성능지가 맞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성능지를 작성하는 그런 정비 평가사들은 내가 작성한 성능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거 교환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업체에 가서 의뢰를 해봤더니 교환으로 나와요. 그럼 이 차를 처음에 평가했던 그 정비 평가사는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 서류를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주 가끔 한 번씩 실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도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실수,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헤이딜러나 이런 데서 조회 가능한 정비 내역 이런 거는 그런 정비소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를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정비를 안 한 곳인데도 하나씩 몰래 살짝 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이 소나타가 정비한 내역인데 이 아반떼 정비 내역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워낙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수로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어 램프를 수리했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리어 패널을 수리했다고 적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엉터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까 그 50만 원 날린 고객님은 어디까지나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냥 뭐 그건 넘어간다 치고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판매한 소나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지를 봤을 때에는 앞펜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그냥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 이 차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팝니다 하니까 댓글 엄청 달렸어. 너무 조건 좋다. 빨리 사고 싶어. 그날 바로 계약금 입금하고 제가 살게요 하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계약금 입금하시고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저기 딜러님 제가 어저께 계약금 입금했는데 혹시 취소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헤이딜러에서 나온 정비 내역을 봤는데 요 리어 패널 쪽 수리를 한 이력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요. 저도 봤는데 앞펜다만 단순 교환인 차량이고 리어 패널 멀쩡한 차예요. 정비 내역 가끔 잘못될 때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고객님은 이 성능지보다는 헤이딜러를 믿으신 거야. 나보다도 성능지보다도 헤이딜러를 믿고 저 근데 이거 좀 찜찜해가지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어제 내신 계약금도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냥 다른 좋은 차 찾으십시오.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물러드렸어요. 저는 그냥 하루밖에 안 된 거 이런 거 가끔 물러드리기도 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고객님도 제가 그냥 계약금을 안 돌려드리겠다 그랬으면 그냥 그 돈 날리는 거예요. 보통 안 돌려줘요. 이런 경우에. 그냥 돈 날리는 거야. 돈만 날려서 문제야? 그 고객님이 정말 열심히 엔카 같은 거 찾아보고 유튜브도 뒤져보고 이 차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겨우 고른 차인데 그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이 차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유형 무형의 손해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 차는 그 후에 며칠 있다 바로 또 팔렸습니다. 바로 팔렸는데 아무런 클레임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뭐가 맞는 거고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최우선적으로 믿어야 될 건 성능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능지를 작성하는 그 진단 평가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 성능지를 엉터리로 잘못 작성하면 나는 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물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작성한 성능지를 최우선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자차 미가입 기간에 뭐 정비 자차 미가입 기간에 무슨 보험 내역 궁금해요. 뭐 정비 이력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 정비 내역에 엔진 수리 내역이 있는데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여쭤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엔진 수리 내역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비 내역에 수리돼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수리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은 멀쩡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보를 얻고 버릴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리 내역이 있으니까 되게 안 좋은 차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제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